지난 2일은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겨보자는 취지로 람사르 협약이 지정한 세계 습지의 날이었는데요. 제주는 전국에서 람사르 습지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은 개발 바람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주 습지의 위기 상황과 보전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주 환경운동연합의 양수남 대한사회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습지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습지를 왜 지켜야 하는지 그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습지는 말 그대로 물과 땅이 공존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습지는 내륙 습지와 연안 습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안 습지는 밀물대에 잠겼다가 섬에 드러나는 조간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수욕도 하고 고등도 잡는, 바로잡이도 하는 그런 많이 차는 곳이죠. 이 조간대는. 제주도 전 해안이 연안 습지에 해당되고 또 육지부에서는 대표적으로 갯벌이 연안 습지에 해당됩니다. 또 내륙 습지는 연못, 하천, 용천수, 논 등 내륙에 있는 수많은 물이 있는 곳들을 말하고요. 모든 생명은 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수많은 생물들이 습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연안 습지는 태평양 같은 대양에 비해서 아주 좁은 면적이지만 바다의 생물들을 낳고 기르는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죠. 또 내륙 습지도 생태계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틀을 잡고 살아가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이들을 먹기 위해 많은 새들이 날아오고 또 노루, 오소리 같은 야생동물들도 물과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 습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는 생태계의 어떤 곳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 습지를 지켜야 우리도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의 습지는 몇 군데인가요? 네,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습지보호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증한 습지보존지역이라 할 수가 있는 람사르 습지보존지역인데요. 네. 5곳이 이에 해당됩니다. 물령아리, 물장우리, 천백습지, 스무물뱅디, 동백동산 그리고 5곳이죠. 이 람사르 중에 상당히 좀 23곳 중에 5곳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일 성명에서도 전국에서 람사르 습지가 가장 많은 곳이 제주지만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매우 협소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보호해야 할 곳이 더 많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의 습지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고요. 즉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국내에서 제일 많지만 면적으로만 따지면 육지부 한 곳에 람사르 습지 면적보다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테면 동백동산 습지의 경우에 이 습지가 위치한 곳은 서늘고짜리인데요. 이 숲 전체에 다이아몬드처럼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습지 보호지역 면적은 이 먼물가기라는 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 넓은 면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만이 이 서늘고짜리 습지를 보존할 수 있는 불구하고 생생내교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육지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습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곳의 람사르 습지 이외에도 더 많은 습지 보존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습지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렇죠. 내륙 습지는 생태계 오아시스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테면 도내의 그 중산간, 초원지도 상당히 많은 내륙 습지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습지는 수생식물, 양서파, 촉류 같은 생물들도 살아가지만 주변 초지대나 숲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곤충, 새, 포유류들도 이 습지를 찾아서 물을 마시고 먹이를 먹고 있는데요. 이 습지 하나 사라지면 주변의 많은 생명도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내륙 습지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 말고는 현재 법적인 보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즉 언제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매립되거나 훼손되어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대월 1, 2의 궤들음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궤들음못은 마을 안에 있는 아주 큰 면적의 습지였는데요. 그런데 6, 7년 전에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주시 당국이 이 매립된 이 부지에다가 축사 허가를 내줬습니다. 참 좀 황당한 일인데요. 네. 현재 제주도 습지 관리 허점을 드러낸 어떤 상징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제주시가 내륙 습지에 매립한 부지에 축사 허가를 내준 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죠. 그러면 앞으로 이곳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건가요? 네, 그 불법으로 어떤 곳을 훼손했을 때 행정당국에서 원상복구 조치 행정명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제주시 당국도 이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하지만 훼손된 습지는 다시 원상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습지는 물만 차 있는 곳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양한 습지 식물이 들어서고 또 이 식물 토대로 해서 수소곤충, 양서, 파충류가 털을 잡고 습지 상태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상 복구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예전에 궤두름을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습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제주도 습지 보존 정책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내륙 습지뿐만이 아니라 연안 습지의 훼손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 제주도 연안 습지는 254km 해안선 조간대가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 조간대는 공유 수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 등의 사적인 개발은 힘듭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연안 습지는 행정당국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안 매립입니다. 유명한 탑동도 연안 습지를 매립한 것이고요. 네. 2호 해안과 도도 해안도 연안 습지를 매립한 것입니다. 또 조간대에 근접하거나 조간대를 가로지르는 해안도로도 연안 습지 파괴의 가장 큰 주범 중 하나고요. 또 이외에도 행정당국에서 상포구 개발이라든가 소규모 해안 매립 등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연안 습지를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 성산 수마포구 해안도 그중 하나인데요. 네. 연안에 모래 침식 등을 막는다는 이유로 수마포구 510m 모래 해변에 큰 바위들을 까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BS에서 방송이 되고 논란이 일자 잠시 중단된 상태긴 하지만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510m 구간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절대 보전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요청해서 이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까지 이 모래 해변을 바위로 덮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주도 행정당국의 연안 습지 보전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5곳을 제외하고는 내륙과 연안 습지가 개발 바람에 계속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습지 보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국내에서 습지보전법이 1999년 제정돼 이미 20년이나 지났고요. 또 제주도 의회에서 습지보전 조례를 2017년에 제정했죠. 그런데 제주도 습지보전 정책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네. 사실상 람사르 습지 5곳을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보호지역 이외에 내륙 습지는 언제든 훼손이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안 습지의 경우에도 아까 수마포구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습지 관리를 해야 할 행정당국이 나서서 연안 습지를 개발하고 훼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도 당국이 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정책 기조 또한 보전보다는 토건 개발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습지 보존 정책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현재 법적으로는 습지 보전 지역 이외에 내륙 습지는 거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많은 내륙 습지들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또한 습지보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습지보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습지보전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네.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람사르 습지 5곳 이외에도 돈에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 중요한 내륙 습지나 연안 습지에 대해서 제주도지사가 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보다 강력한 습지 보존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앞으로 제주도의 습지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칠 계획이신가요? 예, 제주환경운동이라면 1994년도부터 창립 이후부터 습지 보존 운동을 해왔고요. 도내에서 처음으로 습지조사를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고 네. 행정당국이 습지 보호 정책을 견인하게 됐습니다. 물론 자찬이긴 하지만 네. 물량아리 오름이 2000년도에 국내 첫 환경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우리 단체가 큰 역할을 하게 됐고요. 네. 작년부터는 연안 습지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해안사구 보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제주도 의회 항공도시위원회 공동으로 해서 전국 최초의 해안사구 보존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에는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포털에서 해안사구의 알라는 새죠. 흰 물대서 보존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생태계 보물인 제주 습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결국 정치는 또 정부는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도민들이 습지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서 제주도 행정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을의 연못, 또 우리 마을의 연안 습지, 또 우리 마을 하천의 습지, 또 마을 공동 목장의 습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훼손되는 경우에 따르면 당국에 항의도 좀 해보시고요. 이런 작은 관심과 실천이 결국 행정당국의 습지 보전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속에서 생태계 보고인 습지 보전의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데요. 그런 만큼 보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주의 습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